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행렬의 행공간과 열공간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행렬이 하나 주어지면 그 행렬을 이용을 해서 일단 이제 두 개의 벡터 공간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중에 하나가 행공간이고 하나가 열공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었고, 예제를 보죠. 예제 3.5.5를 보면은 어떠한 U1, U2, U3, U4라고 하는 R3에 있는 공간, 즉 3차원 벡터를 우리가 부어져 있어요. U1은 1, U2는 0, 1, U3는 마이너스 1, 1, U4는 이렇게 어떠한 4개의 R3에 있는 벡터, 즉 3차원 벡터 4개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U1, U2, U3, U4로 생성이 되는 R3의 부분 공간을 기절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W라는 거를 이러한 U1, U2, U3, U4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R3에 있는 그러한 벡터들이고 R3의 벡터들로 생성되는 거니까 W는 뭐가 되냐면 R3의 부분 공간이 된다 그래서 이거 생성되는 부분 공간이니까 정의죠. 그래서 이거의 기절을 찾아라는 얘기. 기절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 기절을 어떻게 찾느냐?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기절을 찾는 방법도 있고, 자, U1, U2, U3, U4는 다 R3의 원소니까 얘네들은 뭐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3개의 실수의 순서상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R3에 있는 R3의 벡터들, 즉 3차원 벡터들은 뭐로 볼 수 있냐면 다 행벡터로 볼 수 있다라고 그랬어. 즉 뭐냐면 얘는 1/3 행렬, 1/3 행렬로 볼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A를 라지 A를 대문자 A를 뭐로 하냐면 얘네들을 각각 1행부터 4행까지 갖는 행렬로 보는 거예요. 즉 U1을 1행, U2를 2행, U3를 3행, U4를 4행으로 갖는 이런 행렬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U1은 1, 1, 2였고 U2는 0, 1, 2 U3는 마이너스 1, 2 U4는 1, 3, 1이었어요. 즉 A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뭐냐면 4x3 행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A를 이렇게라고 하면 W는 뭐냐면 A의 1행, 2행, 3행, 4행으로 생성되는 R3의 부분 공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W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A의 행공간이다라는 얘기예요. A의 행공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예제 3.5.5는 W의 기절을, 즉 R3의 부분 공간인 W의 기절을 찾는 문제는 결국은 행렬 A를 이렇게 했을 때 A의 행공간의 기절을 찾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어떤 행렬의 행공간의 기절은 어떻게 찾는다라고 그랬어요. 행렬의 행공간의 기절. 행렬 A의 행공간의 기절을 찾으려면 A에 뭐를 한다고 했냐면 기본의 연산을 시행한다라고 했어요. 기본의 연산을 시행을 해서 뭐까지 만드냐면 행사다리꼴 또는 기하행사다리꼴까지 만든다 그래요. 그러한 B를 만들어요. 얘는 기하 또는 행사다리꼴, 뭐 기하까지 만들어도 되고 뭐 그냥 행사다리꼴 행렬까지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만들면
B의 선두 성분 1을 포함하는 행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A의 기저가 된다. A 행공간의 기저. 그래서 이렇게 되면 A의 행공간은 B의 행공간과 같고, 이거 그러니까 A의 행공간과 B의 행공간이 같으니까 B의 행공간의 기저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B의 행공간의 기저는 결국은 뭐냐면 행렬 B에서 선두 성분 1을 포함하는 행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기저는 행렬 B의 선두 성분 1을 갖는 행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A에다가 기본의 연산을 시행해서, 이제 기본의 연산은 안 할 거예요. 여기에 수업에서는 기본의 연산을 적용하는 거를 안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제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기본의 연산을 안 하고 그냥 결과만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행렬 A에다가 기본의 연산을 적용을 하면 어떠한 기하 행사다리꼴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이러한 기하 행사다리꼴을 얻을 수가 있어요. 즉 얘가 뭐가 되냐면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기본연산은 B를 했으니까 이거이므로 A의 행공간은 B의 행공간과 같고, 이거 그러면 얘의 기저나 얘의 기저랑 똑같은 거죠. 따라서 즉 A의 행공간의 기저는 뭐가 되냐면 B 행렬 B에서 선두 성분 1을 포함하는 요 행들이 뭐가 되냐면 기저가 되는 거죠. 즉 걔를 배라고 하면 1, 1, 0, 0, 0, 1, 0, 0, 0, 1이다라는 얘기예요. 1이다라는 얘기예요. 기저가. 즉 RA나 RB나 똑같은 거니까 RB, 즉 B의 행공간의 기저는 A의 행공간의 기저랑 똑같은 거니까 A의 행공간의 기저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A의 행공간은 W랑 같으니까 배는 뭐가 되냐면 W의 기저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배가 W의 기저이니까 기저라는 건 뭐야? 배의 원소들이 W의 모든 원소들을 생성한다는 얘기예요. 즉 W는 이렇게 배의 원소들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W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뭐가 되냐면 R3에서 E1, 얘는 E2, 얘는 E3가 되죠. 그러면 E1, E2, E3는 뭐의 기저도 돼? R3의 기저도 돼요. 즉 E1, E2, E3는 뭘 또 생성하냐면 R3도 생성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W는 이렇게 W는 4개의 어떠한 벡터 R3의 벡터로 생성되는 R3의 부분 공간이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냥 얘 자체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R3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RN의 어떠한 벡터들에 생성되는 부분 공간의 이제 기저를 기저를 찾을 때 우리는 뭐냐면 그 기저들을 가지고 기저들을 행벡터로 갖는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네들에 생성되는 벡터 부분 공간인 W는 결국은 뭐냐면 이 행렬 A의 행공간과 같으니까 행공간의 기저를 찾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냐면 행렬의 행공간과 열공간, 즉 행공간과 열공간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행렬 A가 하나 주어지면은 A를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두 개의 벡터 공간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행공간, 열공간이야. 근데 행공간과 열공간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벡터 공간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행렬 A가 하나 주어지면 그 행공간과 열공간과는 다른 또 다른 벡터 공간을 하나 찾을 수가 있어. 그게 뭐냐면 태화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 3.3 5.6을 정리야, 정리. 자, A는 AIJ로 이루어져 있는, 이거는 AIJ. 자, 어떠한 n/n 행렬이 있어요. n/n 행렬 A가 있어요. 이러한 n/n 행렬 A를 개수행렬로 갖는 자, A는 A는 n/n 행렬이에요. 이러한 n/n 행렬 A에 대해서 우리가 NA라고 하는 건데, 얘는 어떠한 집합이냐면 어떠한 x들을 모아하는 거예요. x는 뭐가 되냐면 n/1 행렬이에요. x는 n/1 행렬이야. 근데 어떠한 x들을 n/1 행렬들 중에서 어떠한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x들을 뭐하는 거냐면 a 곱하기 x가 영행렬이 되는 그러한 x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NA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는 연립일차 방정식이에요. 즉 A를 개수행렬로 갖는 동차형 연립일차 방정식이야. 얘는 뭐냐면 A를 개수행렬로 갖는 동차형 연립일차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동차형 연립일차 방정식. 그래서 A가 n/n 행렬이니까 식의 개수는 m개, 변수의 개수는 n개인 그러한 동차형 연립일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이러한 동차형 연립일차를 만족하는 x들을 모아하는 거니까 결국은 NA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 동차형 연립일차 방정식의 헤드를 모아하는 집합이다. 즉 얘는 NA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이 동차형 연립일차 방정식인 AX는 0의 해집합이다라는 얘기예요. 동차형 연립일차 방정식 AX는 0의 해집합을 우리는 NA라고 쓴 거야. 근데 이 NA가 그냥 집합이 되는 게 아니라 요 n/1 행렬들의 벡터 공간, 얘는 이제 n/1 행렬들을 모아놓은 벡터 공간이죠. 요 벡터 공간에 있는 벡터의 적성과 스칼라 배에 대해서 얘도 뭐가 되냐면 벡터 공간이 돼요. 즉 얘가 뭐가 되냐면 n/1 행렬들의 공간에 뭐가 되냐면 부분 공간이 된다는 얘기야. 부분 공간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때 그래서 또 하나 얻은 거예요. 어떤 A가 하나 주어지면 n/n 행렬 A가 하나 주어지면 이 A를 개수행렬로 갖는 동차형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집합들을 모아놓은 이러한 얘가 뭐가 되냐면 n/1 행렬들의 공간에 부분 공간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에 따라서 이게 하나의 또 다른 벡터 공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NA를 뭐라고 하냐면 A의 뭐라고 하냐면 태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화 공간을 영어로 얘기하면 null space예요. null space of A. 행렬 A의
태화 공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널이라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독일어인가 이게 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동차형 연립일자 x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a에다가 x를 오른쪽에 곱하면 뭐가 돼버렸어? 영행렬이 돼버린 거예요. a에다가 행렬 a의 오른쪽에 x를 곱했더니 뭐가 되버렸어? 0이 되버렸어. 0은 이제 널이란 뜻도 되고 널도 0이란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한 x들을 뭐 하는 거야? a의 오른쪽에 행렬 a의 오른쪽에 x를 곱했더니 널이 되는 0이 되는 그런 x들을 뭐 한다 그래서 a의 널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화 공간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얘도 뭐가 되냐면 뭔가 차원이 있겠죠. 벡터 공간이니까 A의 태화 공간도 벡터 공간이니까 기저가 있을 거고 기저가 있으면 기저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그 벡터 공간의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즉 A가 A의 태화 공간도 벡터 공간이니까 얘의 차원이라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요 태화 공간의 차원 즉 요 A의 태화 공간의 차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눌리티라고 얘기를 해요. A의 태화 차수 A의 태화 차수라 하고 한다라고 쓰고 NA의 차원을 A의 태화 차수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랭크 표현하듯이 눌리티 A라고 표현해요. 이로 표현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즉 여기다 쓸게요. 즉 눌리티 A는 즉 눌리티 A는 결국은 뭐냐면 태화 공간의 A의 태화 공간의 차원이다라는 얘기야. 이것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어떤 세 개의 벡터 공간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되죠. 진짜 부분 공간이 되는지. 정리 3.5.6을 일단 증명을 해보죠. 네. 여기서 교재에서는 눌리티라고 안 했네. 널이라고 하면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태화 차수를 우리가 그냥 널 A로 썼네. 널 A. 자, 그러면 얘를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x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얘의 뭐가 되는 걸 보이냐면 부분 공간인 걸 보여야 돼요. 그러면 부분 공간인 걸 보이려면 뭐 보여야 돼? 얘가 이 NA라고 하는 A의 회집합이 태화 공간이 얘의 0벡터를 갖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A 곱하기 0벡터는 뭐가 돼요? 0벡터가 돼요. 그렇죠? A에다가 0벡터를 곱하면 0벡터가 돼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0벡터가 뭐를 만족해? 요거를 만족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0벡터는 A의 태화 공간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야. 즉 뭐가 아니라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자, 공집합이 아니니까 뭐를 뽑아올 수 있냐면 저 NA의 원소 X1과 X2를 뽑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파는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여기에 두 원소를 더한 것도 다시 어디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에 원소의 스칼라비도 다시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거 보이면 이제 부분 공간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x1 더하기 x2가 NA에 들어가려면 뭐를 보여야 돼? 얘를 A의 오른쪽에 곱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행렬의 곱셈과 덧셈은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 AX1 더하기 AX2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X1과 X2가 어디의 원소? NA의 원소. NA의 원소는 어떤 걸 만족해? A의 오른쪽에 걔네들을 곱하면 둘 다 뭐가 돼야 돼? 0벡터가 된다. 그리고 0벡터와 0벡터 더하면 0벡터이죠. 자, 따라서 A의 오른쪽에 이러한 벡터를 더했더니 0벡터가 되더라니. 그럼 X1과 X2를 더한 거는 NA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또 뭐냐면 알파, X1에다가 알파라고 하는 스칼라벨을 한 것이 다시 NA에 들어가는 걸 보려면 뭐 보여야 되냐면 걔를 A의 오른쪽에 곱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는 스칼라니까 알파는 막 자기 마음대로 언제나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어. 즉 스칼라벨을 먼저 하는데 행렬 곱셈 하나, 행렬 먼저 곱셈 하나 해서 스칼라벨 하나 똑같다라고 했어. 그리고 x1은 NA 원소니까 A 곱하기 x1은 뭐가 돼야 돼? 0벡터가 돼야 돼. 0벡터에다가 스칼라 해봤자 뭐가 해요? 그냥 무조건 0벡터가 돼요. 자, 즉 A의 오른쪽에 x1의 스칼라벨을 곱했더니 0벡터가 되더라. 그럼 알파 x1은 어디에 들어간다? NA에 들어간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공집합 아니고 덧셈에 대해 닫혀있고 스칼라벨에 닫혀있고 따라서 요 A의 NA는 n/1 행렬들의 공간에 뭐가 되냐면 부분 공간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어떤 A가 n/n 행렬이면 이 A를 가지고 이제 세 개의 벡터 공간을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A의 행공간. A의 행공간은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로 스페이스라고 해서 RA로 쓰기로 했죠. RA는 뭐냐면 이름에 맞게 A의 행들 A1, A2 A가 n/n 행렬이니까 n개 행과 n개의 열. 그러니까 행이 몇 개냐면 n개. 자, 이렇게 얘네들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각각의 행은 뭐냐면 Rn의 원소들이죠. 그래서 Rn의 부분 공간이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A의 열 공간. 그래서 A의 열 공간을 우리가 컬럼 스페이스라고 해서 CA로 쓴다라고 했어요. 얘는 뭐냐면 A의 열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벡터 공간이에요. 그러면 n개의 열을 갖고 있으니까 열 벡터는 n개의 열 벡터. 이렇게 n개의 열 벡터에 생성되는. 그럼 얘네들은 소속이 다 어디냐면 A1, A2, AN의 소속은 어디냐면 n/1 행렬들의 공간이죠. 그래서 이거의 부분 공간이 된다. 자, 세 번째 또 하나가 A의 태화 공간이었어요. 오늘 배운 거. 태화 공간은 널 스페이스에 n을 써서 NA라고 그랬어. 얘는 어떤 애들을 모아놓은 거냐면 n/1 행렬들을 모아놓은 애들인데 어떠한 성질을 만족하냐면
A의 오른쪽에 X를 곱해서 0이 되는 그러한 n×1 행렬 X를 뭐하는 거라 했어요. 그럼 얘는 뭐에 n×1 행렬들의 공간에 부분 공간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개의 부분. 그럼 얘네들도 다 뭐냐면 세 개가 다 벡터 공간이니까 얘네들의 기저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행공간의 차원, 우리가 이때 행공간의 차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떤 예를 가지고 했었죠. 행공간의 차원과 열공간의 차원은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행공간의 차원, 열공간의 차원, 행공간의 차원은 결국은 뭐라고 그랬냐면 A의 행계수랑 같다라고 했죠. 즉 행공간의 차원은 A의 개수와 같다라는 거였어요. 또 A의 태화 공간의 차원을 우리는 뭘로 쓰기로 했냐면 널 A로 쓰기로 했어요. 즉 A의 태화 차수. 그렇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뭐를 할 수 있냐면 다음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얘하고 또 얘의 또 어떠한 모종의 관계가 있어. 즉 A의 행계수와 즉 행계수니까 뭐냐면 행공간의 차원이죠. 또 A의 태화차수를 더하면 뭐가 되냐면 n이 돼요. 여기에서 요 n은 뭐냐면 A가 n/n인 게 되죠. 즉 A의 열의 개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증명이 가능한데 증명은 안 하고 그냥 다음 예제를 통해서 얘가 된다는 걸 보일 거야. 그래서 어떠한 3.5절에서는 이게 다예요. 3.5절에서는 어떤 행렬 A가 하나 주어지면 우리가 3개의 벡터 공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행공간이라고 하는 Rn의 부분 공간, 하나는 열공간이라고 하는 n/1 행렬들의 공간의 부분 공간, 태화 공간이라고 하는 n/1 행렬들의 공간에 부분 공간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보면은 뭐냐면 행공간의 차원과 열공간은 행공간과 열공간은 분명히 다른 거야. 원소 모양이 다르죠. 얘는 Rn이고 얘는 n/1 행렬들의 공간이야. 그런데 차원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로써? A의 개수로서. 태화 공간의 차원은 우리가 A의 태화차수라고 그랬는데 이 A의 개수와 태화차수는 이러한 관계를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즉 A의 개수와 태화차수를 더하면 A의 열의 개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3.5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확인할 게 뭐냐면 얘야. 얘를 우리가 진짜 실제로 맞는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이 과목에 증명 안 하고 그냥 얘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할 거예요. 자, 그 얘가 예제 3.5.7이에요. 자, A가 어떻게 주어져 있는 행렬이냐면 2, 3, 8, 마이너스 1, 2, 3, 4, 5, 4, 13, 마이너스 14.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A의 태화 공간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A의 태화 공간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런 A의 태화 공간은 A를 개수행렬로 갖는 동차형 연립일차 방정식의 헤드를 모아놓은 거예요. A의 태화 공간이라는 거는 AX는 0이라고 하는 동차형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군과 해집합들을 헤드를 모아놓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를 쓰냐? 그럼 얘를 개수행렬로 갖는 해집합을 갖는 거예요. 헤드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개수행렬로 갖는 연립일차 방정식 어떻게 구했어? 어떻게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어? A에다가
상수항 000을 추가를 한 첨가행렬에다가 뭐를 했어요? 기본행 연산을 했어. 즉 A에다가 A가 개수행렬이니까 그리고 상수항은 0이죠 다. 즉 A의 상수항 0을 덧붙인 첨가행렬. 첨가행렬에 뭐를 시행을 해? 기본행 연산을 시행을 해서 뭐가 되도록 이 부분이 뭐가 되도록 행사다리꼴 또는 기하행사다리꼴. 근데 여기는 000이니까 그냥 뭔가 막 작용해도 뭐 0000에다가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해도 다 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0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얘가 기하 또는 뭐 행사다리꼴이 되겠죠. 그렇죠? 행렬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X는 0이라고 하는 이 동차형 연립일차 방식과 BX는 0이라고 하는 이 동차형 연립일차 방정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동치라고 그랬어요. 자, 동치라는 건 뭐냐면 얘의 해집합이나 얘의 해집합이나 같다라는 얘기예요. AX는 0의 해나 BX는 0의 해나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X가 얘를 만족하면 얘도 만족하고 X가 얘를 만족하면 얘도 만족한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A의 태화 공간이나 B의 태화 공간이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뭐랑 비슷해? 행공간과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은 거죠. 즉 태화 공간도 행공간처럼 A의 기본행 연산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하 또는 그냥 행사다리꼴 행렬을 얻으면 A의 태화 공간과 B의 태화 공간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A의 태화 공간의 기절을 구하는 거나 B의 태화 공간의 기절을 구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자, A는 우리가 그 전에 거기 예제에도 있지만 A는 그 전에 우리가 예제 3.5.4에서 A를 기본행 연산을 했어요. 그래서 A의 기본행 연산을 우리가 시행을 해서 어떠한 행렬을 얻었냐면은 다음과 같은 행렬이었어. 1, 0, 1, 마이너스 7분의 22 0, 1, 2, 7분의 3 0, 0, 0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러한 B라는 행렬을 우리가 얻었어요. 자 그러면 A의 해나 B의 해나 똑같아요. 그렇죠? 즉 이제 뭐를 구하면 돼? BX는 0이라는 행렬에 BX는 0이라는 동차형 연립일차 방식의 해를 구하면 이 NA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BX는 0. 얘는 뭐가 돼요? X 더하기 Z는 X 더하기 Z 마이너스 7분의 22 W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Y 더하기 2Z 더하기 7분의 3 W는 0이라고 하는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B를 개수행렬로 갖는 그런 동차형 연립일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개 보니까 Z하고 W의 값만 정해주면 Z와 W의 값만 주어지면 X, Y 값은 자동적으로 나오네. 그렇죠? 자동적으로 나오네. 자, 그래서 우리가 Z를 S라고 하고 W를
T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W를 T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근데 이 분수가 나오니까 우리는 W를 7T라고 놓죠. 7T. S와 T는 뭐 실수이고 당연히 라 하자 하면 X는 마이너스 Z 플러스 7분의 22 W랑 같으니까 Z가 S 마이너스 S 더하기 W가 7T니까 22T 이렇게 될 거다. 또 Y는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7분의 3W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W가 7T니까 3T가 될 거다. 자, 이거이다. 자, 그러므로 요거를 만족하는 X는 X, Y, Z, W라고 놨고 X는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S 플러스 22T Y는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Z는 S 그 다음에 W는 7T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가 뭐가 되냐면 NB의 원소이죠. NB의 원소야. 근데 NB나 A는 얘가 NA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A의 태하 공간의 원소들은 다 이렇게 되는 뭐가 되냐면 4x1 행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우리가 S와 T로 됐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분류를 하죠.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면 플러스 T에 22, 마이너스 3, 0, 7 자, 이렇게 놓으면은 그렇죠? 요 벡터에다가 S를 스칼라 배하고 요 벡터에다가 T를 스칼라 배 더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X는 결국은 뭐냐면 요 벡터와 요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다 쓸게요. 자, 따라서 X가 되니까 NA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애들, 이런 애들을 모아놓은 거야. 즉, S의 마이너스 1, 2, 1, 0 더하기 T의 뭐냐면 22, 마이너스 3, 0, 7 이런 애들인 거야. 얘는 어디의 원소? 4x1 행렬들의 공간의 원소죠. 그리고 S와 T는 우리가 임의의 실수.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요 벡터를 우리가 W1이라고 놓을까요? 요 벡터는 W2. 그러면 A의 태화 공간의 원소들은 뭐냐면 W1과 W2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 애들이에요. 즉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1, 2, 1, 0 22, 마이너스 3, 0, 7 즉 이거의 정의가 얘였죠. 얘의 정의가 이거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두 개 가지고 그러니까 얘네 두 개 가지고 생성이 돼. 그럼 얘하고 얘가 뭐가 있는 거야? 1차 독립인 것만 우리가 보이면 1차 독립인 것만 보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기저가 되는 거지. 근데 자, 요 벡터 얘네 1차 독립인 게 한눈에 보이지. 여기에다가 스칼라배를 해서 얘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아무리 스칼라배해도 얘가 1이 될 수는 없는 거라고. 또 여기에다 스칼라배해서 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얘네 둘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NA의 기전은 자,
아까 얘를 우리가 W1, 얘를 W2로 그랬죠. W1과 W2를 이거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저가 몇 개? 두 개의 벡터를 가지니까 A의 태화 차수, A의 태화 차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A의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얘의 기저의 원소를 이루는 기저 원소의 개수 2이다라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를 보냐면 예제 3.5.4를 보세요. 예제 3.5.4에서 이거는 이제 예제 3.5.4를 보세요. 예제 3.5.4에서 저 행렬 A의 행계수, 즉 얘는 행공간의 차원이었죠. 거기에서 얘가 뭐가 나왔어? 3.5.4에서 얘가 뭐가 나왔어요? 2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A의 열공간의 차원도 2가 나왔어요. 그리고 3.5.7에서도 마찬가지로 A의 태화 차수, 얘는 A의 태화 공간의 차원인데 얘도 뭐가 나왔어? 2가 됐어.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한 게 4예요. 그럼 A의 열의 개수 A의 열의 개수는 얼마 나왔어? 뭐야? 열의 개수 얼마? 1, 2, 3, 4 4죠. 자, 그래서 이렇게 A의 개수하고 A의 태화 차수를 더하면 A 열의 개수가 되는데 이게 요 행렬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행렬에 대해서 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게 마지막 정리 3.5.9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문제 3.5.8, 연습문제 3.5.8을 풀어오면서 그 A라는 두 행렬이 주어졌는데 걔네들의 각각의 행공간, 열공간, 태화 공간을 다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의 기저들을 구해서 행공간의 차원도 구해보고 태화 공간의 차원을 구해서 A의 개수, A의 태화 차수를 구해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얘네들을 더해보라는 얘기야. 더해서 A의 열의 개수가 같은지 이것들을 연습 문제를 풀어서 확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 3.5.9가 요 내용이야. 행렬 A가 n/n 행렬이면 A의 개수하고 A의 태화 차수를 더하면 A의 열의 개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열의 개수를 그냥 세면 돼. 그렇죠? 얘는 그냥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먼저 알던 둘 중에 하나를 금방 알겠지. 만약에 우리가 A의 개수를 알아. A의 개수를 알면 얘는 얼마야? n에서 A의 개수를 뺀 게 얘죠. 그러면 얘를 아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할 건데 얘를 알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거 NA를 구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제 3.5.5에서 뭐를 하냐면 A의 랭크를 알았어요. A의 개수를 알았어. 그럼 A의 개수를 알았을 때 개수가 2라는 걸 알았고 A의 열의 개수가 4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벌써 A의 태화 차수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의 태화 차수가 2니까 무슨 얘기냐면 A의 태화 공간의 차원이 2차원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A의 태화 공간이 2차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느냐? 2차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A의 태화 공간의 모든 기저들은 A의
태화 공간인 NA의 모든 기전은 몇 개의 벡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야? 두 개의 원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NA가 뭐라고 그랬어? NA가 뭐라고 그랬어? A를 개수행렬로 갖는 동차형 연립일차 방정식의 헤드를 모아하는 벡터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A를 개수행렬로 갖는 동차형 연립일차 방정식이 어떤 거? 두 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얘네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A를 개수행렬로 갖는 동차형 연립일차 방정식은 이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더라는 얘기야. 그것까지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만 알고 요거하고 요것만 알면, 즉 A의 개수와 열의 개수만 알면 그 A를 개수행렬로 갖는 동차형 연립일차 방정식이 어떠한 벡터들의 1차 결합 표현인데 그 몇 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 표현되느냐, 거기까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3.5절은 다 했고요. 3장은 다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4장에 대해서인데, 이제 4장의 내적 공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죠.